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 이 직선상에 이렇게 두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점을 하나 찍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또 다른 삼각형을 구성을 해보면, 만약에 밑변 여기를 고정해 놓았다고 하면 이 꼭지점이 이 밑변과 평행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그려지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가 이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밑변이 고정된 상태에서 똑같은 넓이를 갖게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꼭지점이 밑변과 평행인 라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넓이가 똑같아진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 X축 위에 이 A,0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 잡는데요. 그렇게 잡아서 C를 하나 찍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C가 여기 그려진 OAB 이 넓이랑 그다음에 C점을 하나 X축에 잡아서 생기는 그 C점에 대해서 OAC의 넓이가 똑같대요. 예를 들어서 C점이 만약 이 정도라고 하면 OAC니까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죠. 이 두 개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어차피 O점하고 여기 있는 A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B에 이렇게 이어졌을 때 얘랑 평행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2니까 이 선의 기울기도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좌표는 A,0으로 가정이 되어 있고, 이 B점의 좌표는 이 선하고 이 선을 연립하시면 구할 수가 있죠.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Y에다 X 대입하시면 5X는 20이니까 X가 4가 나오네요. Y 값은 X 값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B점의 좌표가 4,4. 그래서 A,0과 4,4의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다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4-A, 그 다음에 여기가 4는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2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을 먼저 그려놓고 확인을 해봅시다.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서 Y축, X축. 한 점이 4,2니까 4,2는 한 요 정도에다 찍어 놓을까요? 4,2. A점은 4,2. 그 다음 B점은 마이너스 2,4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2,4. 뭔가 얘랑 특징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그냥 일단 찍어 놓고 A,B라고 하는 이 C점이 아직 찍히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보면 삼각형 ABC에서 AC와 BC가 길이가 같다. 예를 들어서 A점, B점 이 정도의 C점이 있다면 요 C점이랑 요 C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일단 된다는 얘기죠. 두 개가 똑같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C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C가 일단 이렇게 AB 기준을 삼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다 아시죠?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이 중점에 수선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그리면 저기는 C점은 요 위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물론 이쪽에 있어도 되죠. C점이 중간에 있어도 돼요.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은 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라인상에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C점이 잡혀야 되는데, 시각이 또 90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루는 각이 90도여야 돼요. 90도. 그럼 90도처럼 그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90도가 돼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이 점이 C점이네요. 물론 C점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A의 좌표가 양수라고 했다는 거 보니까 두 점 중에서 아마 이쪽이 양수고 이쪽은 음수로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림은 이 양수 쪽에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그럼 A, B를 구하려면 A, B에 관한 관계식을 두 개 구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는 이 기울기와 여기는 이 기울기가 당연히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중점 좌표니까 얘랑의 중점 좌표 1,3. 그래서 1,3과 A, B의 기울기가 여기는 이 AB의 기울기와 수직을 이룬다. 기울기를 먼저 구합시다. AB 선분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X 증가량은 6이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 중점하고 C점의 이 기울기가 3이 되면 되죠. 수직이니까. 그래서 기울기식을 하나 구해보면 A-1, 그 다음에 B-3,
요게 얼마? 3이죠. 그럼 b-3은 3a-3이니까 넘기면 그냥 b는 3a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뭔가 하나 나오네요. b는 3a. 됐죠?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 b에 관한 식을 또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러니까 뭐 얘랑 얘랑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일단 정해져 있죠. 얘랑 얘랑.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랑 여기 있는 길이도 어때요? 같아질 수밖에 없죠.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직이니까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45도 각도를 이루는 기울기가 돼서 여기의 길이랑 여기랑 똑같다. 그럼 이거랑 이거의 길이는 여기의 길이랑 같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랑 얘랑의 수직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드셔도 돼요. 지금은 거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죠? 빼서 제곱이니까 9, 빼서 제곱이니까 1. 그래서 얘가 루트 10이네요. 그러면 이 점하고 여기의 거리도 루트 10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또 쓰시면 a-1의 제곱이죠. 거리. 그 다음에 b-3의 제곱에 루트를 이렇게 씌운 게 거리인데 이게 얼마? 루트 10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루트를 풀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b자리 대신에 3a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어차피 b가 3a니까. 그럼 얘랑 얘랑 3으로 빠져서 이렇게 묶어 나오면 a-1의 제곱에 3이 제곱 밖으로 나오니까 9로 나와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양변에 제곱을 했다고 치면 얘가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 a-1의 완전 제곱은 10 이렇게 떨어지고 10은 약분되면 여기 1이 되죠. 그러면 a-1의 제곱이 1이니까 a 값은 안에서 플러스 1이 됐거나 마이너스 1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a 값은 2가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근데 a 값은 양수라 그랬으니까 넌 아니고 a 값이 2가 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에서 b 구해서 빼란 얘기니까 a 값이 2면은 b는 6이죠. 그래서 6에서 a 빼시면 정답은 얼마? 4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봤죠. 일단은 요 직선의 정점을 먼저 구해봅시다. k로 묶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이고 나머지 애들끼리 묶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되니까 k 값과 상관없어지고 얘마저도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0이 되려면 y 값은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정점으로 갖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계속 변해도 요거를 항상 지나야 되는 상황은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 그래서 그림에서 마이너스 1, 3을 찍어보시면 돼요. 한 그림을 약간만 올려볼게요. 약간만 올려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정도에 찍힌다고 합시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정사각형과 만나야 되죠. 둘레랑 만나야 되고 내부를 통과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나야 되는데 가장 끝과 끝이 언제냐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 지날 때와 여기는 이 꼭지점을 지날 때가 이 점을 정점으로 갖는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의 끝과 끝이죠. 그래서 이때의 k 값을 찾으시고 이때의 k 값을 찾아서 k 사이에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를 지나는 상황이니까 0,4를 대입해보면 되고 얘는 4,0을 대입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대입해서 돌려보셔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여기 x에다 0 들어가면 그냥 k가 되는 거고 여기는 0, 4 들어가니까 9가 되는 거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9가 일단 하나 나오고 그렇죠? 값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4,0을 넣으니까 여기는 5k가 되는 거고 여기는 4, 그 다음에 0 넣으니까 얼마죠? 13은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3 이렇게 나오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라. 그냥 둘이 곱하면 되네요. 둘이 곱하시면 값이 뭐 이렇게 크게 나오죠. 5분의 117. 이게 정답.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좀 볼게요. 좌표 평면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 가령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쪽에서 그려져도 되고 이쪽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심이 항상 이 Y는 X 라인 위쪽에 중심이 생긴다고 했고,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라인 위에 중심이 생긴다고 했고, 우리가 다 배웠던 거. 근데 문제에서 아마 어느 점을 지난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 점이 존재하는 그 사분면에 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6,3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한 요 정도 돼요. 마이너스 6,3 찍어 놓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봤던 것처럼 여기를 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점이 원이 그려졌을 때 내부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하,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푸는 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딱 여기를 지나는 원 있죠. 딱 여기를 지나는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딱 마이너스 6,3을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 바깥쪽으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커다랗게. 이렇게 돌아가면 얘를 지나면서 이쪽에 이제 중심이 있는 거고, 또 안쪽에 이렇게 중심이 있는 경우 두 개. 그럼 우리 갈 일은 요때 반지름과 요때 반지름의 그 사이에 있을 때가, 다시 말하면 얘보다 반지름이 약간 더 커지면은 이렇게 이제 보라색처럼 그려지겠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커지다가 언젠가는 요 큰 빨간색처럼 그려지게 되면 다시 이게 이제 라인에 걸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그말 때 반지름과 커다랄 때 반지름이 마이너스 6,3이 딱 경계에 걸칠 때니까 반지름이 그 두 개의 값 사이에 있으면 이때보다는 좀 커지고 이때보다는 좀 줄어드니까 이게 내부에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6,3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중심좌표 아니면 여기 중심좌표로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이 중심좌표를 가정을 할게요. 지금 사분면을 보니까 X좌표가 지금 음수고 Y좌표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X좌표랑 Y좌표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일단 정했으니까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다 이 좌표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X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괜찮죠?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반지름이 알파가 되는 거니까. Y좌표는 반지름만큼 위로 올랐으니까 플러스 알파. 반지름은 알파. 이렇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드시고 x 플러스 r이죠. y 마이너스 r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6,3을 지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 넣고 여기다가 3 넣고 계산을 하시면 r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개를 해보면 r제곱에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플러스 36이고 그 다음에 또 r제곱에 마이너스 6r 그 다음에 플러스 9 r제곱 없어지고요. 계산하면 r제곱에 마이너스 18에다가 얘랑 얘니까 45 그죠? 45니까 15랑 3 그래서 r값이 3 그 다음에 r값이 얼마죠? 15 반지름이 요거랑 요게 이제 작을 때 걸칠 때 클 때 결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의 개수니까 R값은 3보다는 좀 커야 되고요. 1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에서 3을 빼서 경계값 둘 다 포함 안 하니까 하나를 더 빼시면 이 사이에 정수 개수가 나오죠. 11개가 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죠. 여기 중심좌표가 3콤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작은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5죠. A,0이라는 점이 만약에 있는데 뭐 A,0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A,0에서 그은 요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대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점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 긋고 여기 접점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긋게 여기 접점이 생기면 여기가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수직, 여기서부터 수직이고 여기 당연히 남은 거 하나 수직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 여기도 루트 5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부터 내가 외부에서 긋는 요 점, 지금은 A,0이라고 표현되는 요 점이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1대1대 루트 2예요. 1대1대 루트 2, 1대1대 루트 2. 그래서 이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치 공식처럼 외우고 계시면 돼요.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으로 떨어지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된다. 다 배웠던 거니까 계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a, 0까지의 거리는 a-3의 제곱에 빼니까 4죠. 요게 루트를 씌운 게 거리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10이니까 이 루트 10이 되면 되죠. 그럼 얘가 10이란 얘기는 a-3의 완전 제곱이 6인가요? 그쵸. 6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는 얘기고. 그쵸. 그럼 a 값은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6이고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는 얘기네요. a 값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9 곱하기 해가지고 빼면 뭐 3이겠네요. 계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원, 이거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내분점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A랑 B는 선생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굳이 이걸 예쁘게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A점과 B점만 간단하게 먼저 찍고 A점이 여기가 3,-1이라고 하고 여기 정도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2인데 지금 몇 대면 내분이죠? 2대1 내분이니까 여기서부터 2만큼 여기서부터 1만큼 되는 지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합니다. 이게 2대1 기준이니까 내분점 공식 쓰면 3분의 이게 또 3분의 2랑 3 곱하고 여기 3이네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이거 3이네. 그래서 이게 1,1이 떨어지네요. 여기가 1,1입니다. 이렇게. 이게 원을 구성할 때 지름의 한쪽 끝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 라인을 이렇게 연장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문제에서 언급한 2대1이 되는 여기가 2만큼이고 그죠? 여기가 1만큼이 되는 이 바깥점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라고 먼저 가정을 하시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얘가 2고 1이니까 나머지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얘가 1대1을 만족을 하는 상황에서 B점이 이 점과 이 점의 1대1 내분점이에요. 근데 1대1이니까 그냥 얘가 중점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A점과 요 점 알파, 베타의 중점이 3,2가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점을 구해보면 알파, 마3을 반으로 나눈 게 중점, 그 다음에 얘랑 쟤니까 또 베타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게 중점인데 여기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3,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3이 나온다는 얘기는 알파 값이 얼마다? 9였다라는 얘기고 얘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베타 값이 5였다는 얘기라서 이 점의 좌표가 9,5가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이미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짧게 구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원을 이루는 양쪽 지름 끝점이 됩니다. 이렇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제 중심 좌표를 구하려면은 얘랑의 중점 잡으시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전체 구해서 반띵해도 되고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구하는 게 뭐냐? 삼각형 PAB인데 P점은 여기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중 하나가 P점이에요. 그리고 삼각형에서 여기가 AB죠. 여기가 AB, 요선. P점이 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이 높이가 가장 어때요? 가장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가 넓이가 가장 크죠. 어차피 A점과 B점은 고정된 점이니까 밑점은 변함이 없고 밑변은 높이만 최대로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P점이 어디 있다? 중심에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생기는 가장 높은 점 여기에 P점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때 넓이가 가장 어때요? 커지는 넓이죠. 이때 넓이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밑변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A서부터 B까지가 이제 밑변이니까 요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서 빼서 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니까 36에다가 또 빼서 제곱이니까 9가 돼서 루트 45 3루트 5 요게 밑변이고 높이는 반지름이 높이죠. 반지름 높이. 근데 이 반지름을 구하려면 요 점하고 요 점에 그렇죠? 중점 잡으시면 여기 중점의 좌표가 중심인데 얘가 5,3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이게 반지름이에요. 얘랑 거리.
또 구하면 루트, 이게 반지름이죠. 빼서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 빼서 제곱이니까 4. 루트 20이니까 2루트 얼마죠? 5가 되나요? 이게 반지름. 그래서 여기가 2루트 5예요.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너너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둘이 3이고 6이고 얘는 5가 돼서 15가 넓이가 돼요.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y축 하나 그려놓고 x축 하나.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가 오른쪽이 1일 때는 x절편이 3, y절편이 4인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x축과 만난 점이 당연히 3, y축과 만난 점이 4입니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이 직선이 x축과 y축 그리고 y는 mx랑 만나는 점을 각각 순서별로 a, 여기가 a죠. 여기가 b입니다. P점은 y는 mx 직선을 그려서 교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뭐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근데 다행히도 문제에서 여기 보면은 음수 m이라고 줬어요. 음수 m이면 그리고 이 말은 평행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얘랑 여기서 평행하게 그려지진 않는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평행인 상황을 제외해줬고 음수니까 아마 대충 내려가도록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점이 생길 텐데 이 교점을 우리는 P라고 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삼각형 OAP. OAP는 여기가 5니까 요게 OAP예요. 이렇게 초록색. 요게 OAP. 이거랑 또 누굴 비교하는 거죠? OPB. OPB는 여기입니다. 여기. B끔 칠까요? 여기 B끔. 여기 OPB. 그러면 이 초록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은 여기는 이 꼭지점을 공유하고 넓이는 결국 누구 때문에 차이 나냐면 여기 밑변과 이 밑변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넓이 B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꼭지점은 똑같으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넓이의 3배다. 이 초록색으로 만든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요 빗금친 부분, 요구르트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밑변보다 몇 배? 3배여야 넓이가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3만큼의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고 이 중간 부분은 2만큼의 비율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m값,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P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기울기를 잡으면 되는데 이 P점의 좌표를 구해내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럼 P점의 좌표는 B점하고 A점 기준으로 내분점 관계 중 하나에 놓이는 거니까 P를 일단 가정을 하시고 알파, 베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 B점의 좌표가 지금 0,4로 확정이 되어 있고 A,는 3,0으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랑 얘랑의 1대2 내분점이 바로 B가 된다라고 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내면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와 요 녀석과 얘 3,0이 이쪽이 1일 만큼이고 이쪽이 2만큼이니까 내분점 공식을 쓰시면 3분의 3 플러스 2알파 그렇죠? y좌표도 3분의 2베타네요. 이게 이제 내분점인데 얘가 지금 0,4가 되는 거니까 얘가 0, 얘가 4.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얘는 알파가 분수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네요. 얘가 4가 되려면 베타가 6이면 되겠네요. 구하라는 거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0,0에서부터 알파, 베타까지의 기울기니까 x 증가량은 요거, y 증가량은 6이죠. 이렇게 돼요. 여기 1분의 6이라고 하시고 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니까 겉에 거 곱하면 12, 안에 거 곱하면 3이고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4 정도 계산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기울기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자, 16번입니다. 이거는 내분점, 내분점이 아니고 무게중심점 2개 구해가지고 내분점 구하는 거죠. 일단은 D점부터 구해볼 텐데 이 정도는 좀 외우고 계시면 좋죠.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죠? 문제에서 언급이 없죠.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그런데 이제 좌표를 구해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정삼각형.
그러니까 둘 다 정삼각형이죠. 읽어보면 둘 다 정삼각형이에요. 혹시 나는 정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기 보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각각 CD라고 하니까 둘 다 정삼각형이네. 그러면 여기 좌표가 6루트 3이라는 얘기는 정삼각형 입장에서는 잠깐 데리고 와서 볼까요? 다 아는 거지만 여기가 6루트 3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길이 똑같아지는 거고 여기의 비율과 여기의 비율과 그 다음에 여기의 비율은 다 아시겠지만 1대 루트 3 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실제 길이가 지금 얘의 절반이니까 3루트 3이잖아요. 나머지 길이들도 쉽게 알 수가 있죠. 1이고 루트 3이니까 루트 3배.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3을 곱하시면 여기가 9로 확정이 됩니다. 혹시나 여기가 필요하시면은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긴 6루트 3이죠.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D점의 좌표를 잡는 건데 D점의 좌표는 뭐 무게중심점 구하는 공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다 더해서 3등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비율이 다 2대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9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실제로 9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율이 2대1이니까 3등분한 것 중에 2개만큼은 여기, 하나만큼 이거니까 여기 요 실제 길이가 3이고 여기 실제 길이가 6이죠.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왼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3, 그렇죠? 마이너스 3, 그다음 어느 점이 되는 거죠? y좌표는 여기에 가운데 점이죠. 그러니까 3루트 3입니다. 이런 식으로 D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6 반으로 자르면 수직이고 여기가 2대1이 되는 점이 무게중심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일단 3. 그럼 여기 전체 길이는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루트 3입니다. 그렇죠? 근데 2대1로 나눠 가지면 이 위쪽의 길이가 루트 3. 그래서 여기는 이 C점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3만큼 오고 밑으로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좌표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CD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C점은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D점은 마이너스 3, 3 루트 3. 몇 대면 순서 조심하시고 1대2 내분. 그러면 분모는 3분의 Y좌표도 3분의 곱하면 마3 곱하면 6이니까 여기는 3이 되고요. 얘랑 얘가 3루트 3 얘는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더하면 루트 3 요게 끝이네요. 얘가 1, 3분의 루트 3이네요. 계산이 이렇게 되네. A, B를 곱하면 3분의 루트 3이 정답. 보기에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이게 사실은 외심이 되는 거죠. 이 수직이등선의 교점은 외심이 됩니다. 외심. 얘가 외심이에요. 원이 이렇게 동그르르 돌아가면 그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어쨌든 외심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직접 구해도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작전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요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선하고 요선 중에서 누가 제일 편하냐? 둘 다 불편하네요. 요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 두 개를 구해서 그냥 연립한다. 계산해 봅시다. 일단은 요 녀석을 선택한 이유는 요 녀석을 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1,0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x축의 수직으로 올라갔으니까 요 선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선에 대한 수직이등분선을 구할 텐데 이 중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건 많이 했죠. 얘랑 중점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기울기가 2예요. 그렇죠? x증이랑 y증이 2고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다 아시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x 더하기 1, 그 다음 플러스 2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이랑 누구를 연립한다? 요거를 연립하는 거예요. x는 2분의 1.
근데 이게 좀 특별하기 때문에 굳이 뭐 복잡하게 연립할 필요는 없죠. x값은 이 점의 x값은 무조건 여기는 x좌표인 2분의 1일 테니까 x에다 2분의 1 집어넣고 y좌표만 구하시면 끝나요. 여기다 2분의 1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됩니다.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2까지 더하니까 4분의 얼마죠? 4분의 8이니까 4분의 5. 여기가 4분의 5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 외심이죠. 요 외심,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좌표를 구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씩 둘레를 구해봅시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 중에 한 변을 구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그러면 2분의 5의 길이가 되죠. 2분의 5. 일단 나왔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절반 하셔도 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얼마죠? 빼서 제곱이니까 루트에다가 빼니까 1의 제곱 1이죠. 그 다음에 0 빼니까 4가 돼서 여기 루트 5네요. 그냥 루트. 그래서 여기 루트 5가 있나 보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이 S점의 Y좌표가 그대로 되는 거니까 얘가 4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되고 아니면 점과 직선의 거리로 구하셔도 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합시다. 근데 조금 이제 귀찮죠. 이게 마이너스 1,2라는 점하고 이 점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빼서 제곱이니까 이게 빼면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9가 되고 빼서 제곱이니까 4분의 3이 되는데 제곱하면은 16분의 9가 돼요. 통분을 하시면 분모는 16으로 통분이 되고 4 곱하면 4, 9, 36에다가 58. 그러면 4분의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루트 58?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지금 2분의 1, 4분의 5였고 마이너스 1,2니까 거리 구하면 빼서 제곱이니까 2분의 3, 4분의 9 빼니까 4분의 8을 빼니까 4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4, 9, 36. 아, 여기가 58이 아니라 58이 아니고 얘네 둘이 합치면 16분의 그렇죠? 4, 9, 36이니까 45.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4분의 3 루트 5.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다 더합시다. 루트 5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마지막에 4분의 3 루트 5니까 얘네들은 4분의 15가 되고 이건 통분하시면 4분의 4니까 4분의 7 루트 5가 됩니다. A랑 B를 더하세우니까 얘랑 얘랑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22가 되고 약분은 2로 하나 되는 거니까 2분의 11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0,0이고 요 녀석의 반지름이 9예요. 반지름 9가 아니라 반지름 3입니다. 3. 그리고 오른쪽에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중심이 요 식이잖아요. 4,0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반지름이 얼마죠? 루트 5죠. 여기 써놓을까요? 여기는 큰 반지름이니까 라지 R이라고 쓰고 여기는 3. 자,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 선이 이 원하고는 접선이고, 그죠? 이 원하고는 접선인데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A, B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A, B.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중심이 원점인 원의 한 점 A, B가 주어지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A, B를 그죠? X에다 하나 넣고 Y에다 하나 넣으면 여기가 실제로는 AX 더하기 BY는 9라는 식을 갖는 직선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 A, B가 원 위에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저 원에 대입된 이 식도 성립한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이 식을 쓰셔서 나중에 A, B 값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 됐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선분 A, B의 길이가 얼마? 4. 자, 이게 현의 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게 중심에서부터 뭘 내린다? 수선의 발. 그렇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교점까지를 이렇게 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의 길이를 주겠다는 얘기는 요 반쪽의 길이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얘가 2입니다. 2. 됐어요? 2. 그리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나와 있죠. 루트 5. 그럼 피타고라스의 길이로 여기가 얼마? 1. 즉 중심에서부터 이 현이 되는 직선까지의 그 거리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과 이렇게 된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쓰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식이 하나 더 생겨요. A, B의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직선의 4,0에서부터 이 거리가 1과 같다고 쓰면 A, B에 관련된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9로 바뀌고 0이라고 하시면 되죠.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X에다가는 4 넣고 Y에다 0 넣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 1.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9라고 했으니까 얘가 9예요. 9. 그럼 루트 9니까 3이죠. 넘어가면 4A-9가 3이죠. 절대값 씌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관계가 두 개 나오는데 4A-9가 3이 될 수도 있고 4A-9가 마사암이 될 수도 있다. 넘어가면 여기는 A 값이 얼마 나온다? 3이 나오고 넘어가면 A 값이 분수네요. 2분의 얼마 나오죠? 얘가 6대니까 나누면 2분의 3으로 떨어집니다. A 값이 두 개 나와요. 자, A가 3이니까 A3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대입하면 9 더하기 B제곱은 9인데 이렇게 되면 B값이 얼마 나와요?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얘가 B가 음수여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모순이 걸려서 안 되는 거고 이때 아마 B값이 나오겠네요. 다시 또 집어넣으시면 A제곱의 4분의 9가 되고 그 다음에 B제곱이 9니까 B제곱을 이렇게 넘겨요. 4분의 36에서 9를 이렇게 빼게 되면 얼마죠? 4분의 27이 되죠. 그러면 B값은 얼마 나온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분모는 루트 씌우면 2분의 3 루트 3. 그래서 B값이 플러스 값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도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값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수 쪽을 찾아야 돼요. B값이 음수일 때.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게 답이 되는 거죠. B값이. 자, 그래서 A값과 B값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고 A제곱은 4분의 9. 그 다음에 B제곱은 요거 제곱해서 쓰시면 되죠. 근데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할 필요는 없네요. 제곱을 어차피 할 거니까. 어쨌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고 제곱하면은 4분의 27이 되는 거죠. 여기가 4분의 27. 얘는 얼마죠? 4분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분의 9로 떨어지네요. 계산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계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이걸 풀어내신 학생은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산 과정도 많이 복잡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그려봅시다. 여기다 그릴까요? 계산이 좀 길기 때문에 조그맣게 쓸게요. 여기 Y축이고 여기가 이제 X축인데 여기 보면 0,0 일단 하나 존재하고요. 0,0.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3 정도라고 잡으면 이 정도에 그죠? 3, 마이너스 1. 점의 이름이 A죠. 그 다음 특이점은 똑같은 X좌표가 3인 위쪽에 여기 3,3에 B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1이고 이거는 기울기가 이제 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게 정확하게 X축과 수직으로 만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별하죠. 물론 직각이거나 이등변이면 좀 더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X축이랑 수직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OA 선분 위에 P점이 있고 여기에 P점이 있는 거예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여기에 P점이 하나 있습니다. P가 여기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Q점은 AB 위에 있죠.
여기에 Q점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R점은 여기 있죠. 여기 위를 또 움직여요. 난리가 났죠.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근데 그런 움직이는 와중에서도 요거 값의 가장 어떨 때를 찾아라? 최소가 될 때 찾아라. 근데 이제 최소가 되는 순간에 뭐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둘레를 또 구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둘레 구하는 과정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이 일단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될 때, 최소의 길이가 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네요. 최소가 될 때 넓이까지도 구해야 돼요. 만약에 둘레를 구하면 문제가 훨씬 쉬운데 넓이까지 가다 보면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 봤죠.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 이 라인 하나 이렇게 긋고 여기 점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최단 거리가 되게 하려면 이 점을 두 개로 보고 이쪽으로 하나 넘기고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넘기죠. 그 다음에 요 선 대신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선 대신 요 선으로 대체하고 요 선 대신 요 선으로 대체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결하? 직선으로 해결하. 그죠? 요 개념 기억나죠? 근데 요거는 재밌는 게 요 한 점이 고정돼 있다는 전제로 넘긴 거잖아요. 얘는 움직여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게 셋 다 막 움직여버리죠. 그죠? 셋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선은 대칭 이동시키기에 좀 편해요. 이게 y는 x 라인이니까. 이것도 나름 할만합니다. 이거는 x는 3이라는 이렇게 예쁜 직선이기 때문에 넘기는 거 할만해요. 근데 이 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걸 해야 돼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구했죠? 얘를 가정하셔가지고 두 가지식을 썼죠. 기울기가 수직인 관계 하나, 그 다음에 너랑 얘랑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관계식도 하나. 그래서 연립해서 풀었잖아요. 계산이 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는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얘에 대해서 대칭하거나 얘에 대해서 대칭하는 건 할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셋 중에 일단 한 점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다. 근데 누구를 고정시켜야 되냐면 만약에 얘를 고정점으로 봐버리면 얘를 이쪽으로 하나 넘기고 저쪽으로 하나 넘겨줘야 돼요. 근데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이렇게 이상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리고 얘가 뭐 얼마다 숫자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가정해서 또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하는 게 비추고 제일 편한 거는 이 P점을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넘기면 y는 x의 대칭이니까 할만하고 얘도 x는 3이니까 할만한 거죠. 알겠죠? 이 점을 가정합니다. 자, 이거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가정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냥 바로 갈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x.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가정할 때 알파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p점이에요. 실제로는 움직일 예정이지만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p점을 어디 갔어요? 초록색. p점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킵니다. 여기를 P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요선 대신에 요선을 쓰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P1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콤마 알파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전을 이렇게도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 하나 시켜서 대칭 이동시켜서 또 이것도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는 요 점은 P2라고 이름을 짓고 이건 x는 3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x좌표랑 여기는 이 x좌표의 평균 구한 게 얼마?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평균을 구한 게 3이란 얘기는 둘이 합친 게 가운데 거의 2배,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합쳐서 6이 된다면 나머지 한쪽은 6에서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 값 6-알파로 떨어져요. 그리고 y좌표는 얘 y좌표랑 똑같겠죠. 이렇게 똑바로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알파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을 때 생기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실제로 R점과 Q점이 되면서 삼각형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다 배웠던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때 생기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이 직선의 길이랑 똑같고 둘레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 직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둘레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둘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같고 둘레가 최소가 되려면 직선이 되면서도 그 직선마저도 더 짧게 잡히면 돼요. 자, 일단 P1에서부터 여기 있는 P2까지의 길이를 구해보면 계산 이제 잘 따라오세요. 길이를 구해봅시다. 루트입니다. 루트. 그래서 얘랑 빼야 되죠. 빼니까 얼마죠? 6 마이너스니까 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에서 요거를 이렇게 빼셔야 돼요.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3분의 2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죠. 제곱. 일단 y좌표는 알파랑 3분의 1 알파니까 빼면 3분의 4 알파예요. 3분의 4 알파를 제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전개하면 얘가 얼마죠? 9분의 4 알파 제곱에 둘이 곱해서 2 곱하면 얼마니? 8 마이너스 8 알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대 2 곱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6.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16 알파 제곱.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덮어져 있죠. 그러면 합치면 9분의 얼마죠? 20인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8 알파 36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의미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길이가 딱 떨어지지 않고 알파에 관한 이참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최소. 근데 문제에서는 둘레의 길이를 최소값을 딱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둘레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에 대한 넓이값을 구하랬으니까 얘가 최소가 될 때의 일단 알파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래프로 따지면 아래로 블록인 이 축의 위치가 바로 이제 최소가 될 때 알파 값이 나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에 구하는 공식을 쓰면 최소가 되는 알파 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2니까 어휴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여기 마이너스 8. 풀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분의 5니까 이렇게 약분이 먼저 되죠. 5분의 9네요. 그래서 알파가 5분의 9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알파가 5분의 9. 그래서 알파가 5분의 9가 되면 결국은 세소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P점의 좌표는 아까 이렇게 가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알파가 5분의 9니까 X좌표는 5분의 9. Y좌표는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야 되죠? P1의 좌표도 확보가 되죠. P1의 좌표. P1의 좌표도 확보가 되니까 P1의 좌표는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5분의 9를 또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3 콤마 그 다음에 얼마죠? 5분의 9. 어차피 뭐 이거랑 yx의 대칭이니까 이거 뒤바꿔서 쓴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P2. P2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알파에다 5분의 9를 넣으시면 6 마이너스 5분의 9니까 5분의 30 마이너스 9가 돼서 5분의 21. 콤마 y좌표는 요거 마이너스 5분의 3. 그쵸? 어차피 여기랑 y좌표는 동일하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 됐다.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PQR의 넓이인데 잘 보세요. 이 PQR의 넓이는 요게 PQR이죠. 여기서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좌표랑 요 좌표를 알아내서 뭐 신발끈 공식을 쓰던 아니면 뭐 밑변하고 높이를 구하던 해야 되니까 요 R점하고 Q점에 어때요? 좌표를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는 x와의 교점, 그 다음에 x는 3과의 교점을 찾으셔야 좌표가 나오는 거죠. 계산이 길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랑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기울기는 얘랑 얘를 빼는 거니까 기울기부터 이제 험난하죠. 이게 x증가량입니다. 빼니까 y증가량은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오케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지나는 점은 뭐 예로 해도 되고 예로 합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느니까 x 더하기 5분의 3 5분의 9 됐죠? 그 다음에 이 y는 x랑 연립을 할 거니까 이 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시면 뭐 어떻게 구하죠? 할 게 많은데 일단 전개를 하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얘랑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5분의 18이니까 10분의 얼마죠? 5분의 9니까 10분의 18 10분의 18이면 1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떨어지죠. 계산. 어우.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y는 x를 연립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r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y 대신에 x 넣고 넘기면 2분의 3x 10분의 15 얼마죠? 약분이 되나요? x는 10분의 15 곱하기 3분의 2니까 아이고 1이네요. 1. 예쁘게 딱 떨어집니다. 그럼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도 y는 x 위의 점이니까 1이죠. 그래서 r점의 좌표는 1,1로 확정. 이렇게 잡혔죠. 1,1. 그리고 뭘 찾으면 되죠? 요 Q점만 잡으면 되는데 Q점은 쉽죠. Q점의 좌표는 칸이 없네요. Q점의 좌표는 여기는 요 식이랑 누구를 연립하셔야 돼요? x는 3. 그렇죠? x는 3. 그러면 Q점의 좌표는 x좌표는 그냥 3이고 여기다 3 대입하시면 귀찮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0분의 15니까 10분의 0인가? 그러네요. 0이네요. 간단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아이고 됐다. 그래서 갑니다. P점의 좌표는 아까 얼마였어? 어디 갔어? 여기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R점의 좌표는 예쁜 1,1. 다행이네요. Q점의 좌표도 나름 예쁜 3, 얼마죠? 0이죠. 이 세 점으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선 신발끈 공식을 쓰겠습니다. 근데 신발끈 공식을 쓸 때 평행이동을 해서 한 점을 0,0으로 보내세요. 그게 가장 쉬워요. 뭘 0,0으로 보내냐면 이 녀석을 0,0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그럼 x축으로 3만큼 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x축에서 3만큼 빼면 마이너스 2,1로 이동할 거고 얘도 3만큼 빼면 5분의 15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네요. y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만큼 평행이동해서 뺐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0,0이 됐으니까 얘네들로 신발끈 공식을 그냥 쓰시면 되죠.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씌우시고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이랑 1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5분의 6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빼셔야 됩니다. 그렇죠? 크로스로 곱한 걸 빼는 거니까. 그래서 빼니까 안에서 5분의 12의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니까 그냥 5분의 10이라고 하셔도 되죠. 거기다 대가네요. 약분하시면 얼마 된다? 5분의 6이 되네요. 아이고. 그래서 5분의 6이 우리가 찾는 넓이 값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계산 과정이 엄청나죠. 요거는 실제로 답을 맞추라는 것보다는 그냥 100점 방지용 하나라도 틀리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x-1의 제곱에다가 y-1 제곱에 여기가 5로 정리되죠. 좌표평면에 그려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과 y축을 그려보고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이 5니까 아마 좀 크게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원이 돌아가고 그러고 0,4니까 여기 위에서 0,4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오겠네요. 얘 가다 보면은 여기 x축이 이렇게 연장되면 얘 x축하고 또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 두 점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이거죠. 그럼 밑변의 길이 구하려면 당연히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4에서 기울기를 가정하시면 y는 mx 기울기 4, 기울기 m이고 y좌편이 4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중심점 1,1에서의 거리가 얼마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 이 조건을 세우시면 m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여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m 플러스 3인가요? 여기 얼마 되는 거죠? 루트 5가 됩니다. 계산 우변 넘기고 제곱하시면 좌변 m제곱에 6m 플러스 9가 되고 오른쪽은 넘어가서 얘 루트 풀려서 곱해지면 5m제곱에 플러스 5 그래서 4m제곱 마이너스 6m 마4는 0 약분해주면 2m제곱에 마3m 마2까지 나오고 그럼 m값은 얼마 나오죠? m값이 하나가 계산해볼까요? 여기 2하고 1 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여기다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값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여기 쓸까요?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나오고 m값 하나는 2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가 기울기가 2짜리고 양수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요거죠. 여기 4는 뭐 그대로 뒤에 그리고 얘는 y는 2x 그다음 플러스 4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끝나가죠. x절편 찾으시면 y값 0 넣고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y에다 0 넣고 계산하시면 8,0이 나옵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얼마? 10 여기가 높이겠죠 뭐 그죠? 여기 4겠죠. 계산하시면 얼마 된다? 20이 나온다. 어렵지 않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게중심 구하는 건 쉽죠. 꼭지점이 나와 있으니까.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잖아요.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1이네요. x좌표는. y좌표는 따다닥 이렇게 되네요. 무게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관건은 외심인데 그죠? 외심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일단 좌표 평면을 구하시고 이렇게 세 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4,0이니까 이 정도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3,1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나요? 그죠? 3,1 그리고 마이너스 2,4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삼각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이렇게 맞나요? 그죠? 이렇게 구성되죠? 외심을 찾으세요. 외심을 찾아라. 외심은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그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정에서 거리 같다, 거리 같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걸 뭘 써도 불편한데 선생님 그냥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에 수직이등분선을 하나 많이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좌표가 중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얼마죠? 2인가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3, 아이고 맞죠? 여기를 내가 잘못 써놨죠? 이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얼마죠? x 증가량은 2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니까 그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지?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2분의 1 그러면 y는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3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 할까요? 요걸로 할까요? 요거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요 중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는 2분의 1 요게 이제 중점 좌표고 그 다음에 기울기인데 이 녀석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7, y 증가량이 1이니까 7분의 1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7이죠. y는 마이너스 7에 x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아이고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선하고 요 선을 구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하시면 외심의 좌표가 나오겠네요. 어떻게 하죠? y는 마이너스 7x
얘가 마이너스 7분의 2니까 결합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3이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3. 요거는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럼 2y는 x 더하기 3에다가 여기다 2 곱하면 마4. 그럼 2y 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도 귀찮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2배를 해서 요거랑 연립을 하면 얘랑 얘랑 이제 똑같으니까, 그죠? 빼버리면 좌변은 0이고 마이너스 15x 이렇게 나오나요? 빼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y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3분의 7이 되고 여기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아이고 됐다. 그래서 외심의 좌표는 나왔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 와 복잡하네요. 이게 외심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나온대요. 빼서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3분의 2가 되고 제곱을 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빼니까 3분의 1이 돼서 제곱을 하시고 이렇게 루트. 그러면 안에가 9분의 4, 9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루트. 3분의 루트. 와우.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상황을 한번 볼게요.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얘네들이 수직관계. 이거 찾아내셔야죠.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셔도 충분하죠. 그려보면 얘는 y절편이 3이고 이 정도를 3이라고 잡을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아마 조금 급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선 식은 이렇게. 요거는 y절편이 2분의 1이니까 조금 아래쪽에 요게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랑 수직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수직 표시. 여기가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게 4점 얼마니까 y절편이 4점 얼마니까 실제로는 얘보다 약간 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이었잖아요. 얘보다 살짝 위쪽에 잡힙니다. 그리고 길이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내려가죠. 약간 완만하게 오른쪽 3칸 갈 때 밑으로 1칸 가는 정도로 내려가요. 그럼 이렇게 3점이 잡힌다는 얘기죠. 여기가 직각이고.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구해라. 자, 우리 갈 일은 여기는 요 좌표, 여기는 요 좌표, 여기는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연립해서 구하시면 좌표를 선생님이 구했어요. 여기가 5,3이 나오고 여기는 1,1이 나옵니다. 실제로 연립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연립을 하시면 좀 귀찮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신발끈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구해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발끈 할까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신발끈은 하나를 0,0으로 이동시키면 편해요. 그래서 0,0으로 이동시키면 얘도 x축으로도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면 4,2로 이동하고 얘는 마이너스 2,4로 이동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 둘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2분의 1의 절대값 크로스 곱한 거 빼는 거죠. 더하는 거 아닙니다. 빼세요. 그러면 20이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녀석은 일단 뭐부터 구하냐면 x랑 y 말고 a가 들어있으니까 정점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정점. a로 묶습니다. 넘어가면은 x 더하기 5 플러스 5y 0. 그럼 이건 a 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5,0을 지나면 되죠. 얘가 0 되고 얘가 0 돼야 되는 요 지점을 지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y는으로 정리하시면 기울기의 형태가 마이너스 5분의 a x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약분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5분의 a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하면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a로 묶습니다. 뭐 a로 붙어 있는 게 a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x에다가
뒤에는 5x 그다음 마이너스 15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요 a에 상관없이 y가 0이고 그죠? y가 0이고 x는 3이면 되죠. 이렇게 이 점을 항상 지나죠. 3,0. 그리고 얘는 y는으로 정리하시면 역시 기울기의 형태가 a분의 5 x고 그 다음에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15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제 기울기인 거죠. 그죠? 기울기.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요 녀석의 기울기와 요 녀석의 기울기. 그러니까 항상 직선이 두 개 이상이 나오면 둘의 관계가 평행인지 직선인지 수직인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기울기를 관찰해 보니까 요게 또 수직 관계를 만들죠. 됐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점이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고 여기서 직선이 만들어졌을 때 얘랑 수직이게 이렇게 그어지게 되죠. 얘가 만나는 요점.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렇게 가면 여기서는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회전을 할 때마다 수직이 되는 선들이 있을 거고 그때마다 이 교점들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이 교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얘랑 얘를 잘 들으세요. 얘랑 얘를 지름으로 하는 얘랑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고요. 원. 이쪽으로도 돌아가겠죠. 원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정점이 있고 이 정점에서 수직으로 만나게 했을 때 두 개 정점에서 수직으로 만났을 때 그 점은 이 정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 위에 찍힐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좌표에다 올려봅시다. 좌표 평면을 그려서 y축, x축. 그러면 일단 얘는 마이너스 5,0을 정점으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정점. 그 다음에 3,0이니까 여기 정도 3,0 여기가 정점. 이렇게. 그리고 지금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그은 기울기는 항상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직선이 하나 그려지고 반대로 얘는 수직이니까 양수겠죠. 얘는 여기서 수직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그때 이 만나는 지점 있죠. 이 만나는 지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5랑 3을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아래쪽도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위에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떨 때? 가장 최대가 될 때. 당연히 최대가 될 때는 얘가 밑변이면 여기 꼭지점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래쪽으로 높은 위치. 그러면 중심좌표. 여기 중심이죠. 근데 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5랑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됩니다. 이쪽으로 4. 그러면 이 점이 여기 중심에서 완전히 밑으로 여기 이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심에서 정확하게 밑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엄밀히 따지면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최대 넓이를 갖게 되는 상태다. 그럼 밑변의 길이는 8이고 여기 높이도 반지름이니까 4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높이 4. 16이 바로 넓이의 최대값.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를 찍을 때 여기 있는 요 핑크색 직선, 즉 이 직선은 실제로는 이런 상태에 놓이는 거죠. 이 상태. 근데 이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수직으로 올라오고 이게 이등변이 되기 때문에 여기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이 되는 상태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 상태다. 1을 갖는 상태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더라? 5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A 값이 5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 16이 된다. 그래서 합쳐서 얼마다? 21이 정답. 앞에서 풀었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15번. 내심 좌표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외심 좌표도 있고 내심 좌표도 있는데 아까도 외심 좌표 이제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내심 좌표예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알겠죠?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해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잘 그려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만들 때 선택하기가 용이해요. 자, 일단 이거 구해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되죠? 절편으로 구할까요? x절편은 3분의 5니까 여기를 3분의 5 정도 찍을게요. 3분의 5 이 정도 찍으면 될 것 같은데 3분의 5. 그 y절편은 x에 0 넣으니까 5잖아요. 높이는 이렇게 직선이 일단 나옵니다. 식을 쓰시고, 그렇죠? 각의등분선 구할 때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돼 있을 때가 편하죠.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얘랑 또 수직이에요. 그렇죠? 앞에 개수 곱하면 0 되니까 이것도 수직입니다. 어쨌든 얘는 이번엔 x절편이 마이너스 5고 x절편 여기가 마이너스 5죠. y절편이 3분의 5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죠. 이게 수직으로 만나요. 그려봐도 수직이고 원래도 수직이고. 그러면 여기를 x-3, x3y죠. 플러스 5. 마지막 이건데 이거는 x절편이 되게 커요. 31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 여기서 30, 여기 어디 있어요. 31이고 y절편도 10 몇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은 아마 이렇게 내려가요. 쭉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려보면. 그래서 이게 x 더하기 3y 31은 0. 자, 우리가 할 일은 세 개의 직선 중에 끼어있는 각에 대한 이등분선을 구할 건데 하나는 이렇게 할게요. 하나는 나는 요 녀석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게요. 이렇게 뿅뿅.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럼 여기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내심이 된다. 이게 내심입니다.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럼 각의 등분선 두 개를 구할 텐데 일단 각의 등분선 구하는 건 다 배웠으니까 저기 왼쪽에다 이제 식을 시작을 해봅시다.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거거든요. 이 각.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인데, 자, 각의 등분선 구하는 방법은 이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을 x, y로 가정을 하고 얘랑 얘의 거리랑 얘랑 얘의 거리랑 같다고 놓으면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x, y랑 얘와의 거리니까 분모는 루트 10이에요. 이거 다 배웠던 거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x 넣고 y 넣으니까 얘가 마치 그 식에 그대로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 요 식하고 똑같아요. 역시 루트 10이에요. 여기는 얼마죠? 어디 갔어요? 이건가요? 3x y 마이너스. 이렇게. 요 식을 풀면 값이 두 개 나오죠. 이렇게 없애고. 첫 번째는 그냥 똑같다. 그냥 똑같으면 x-3y 플러스 5 3x y 마이너스 한쪽으로 사라락 넘기면 이걸 이렇게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2x에다가 4y에다가 마이너스 10은 0 1호 약분? 일단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읍시다. 뭐 약분하시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까지 이렇게 잡히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에 따르면 요게 기울기가 양수죠. 반면에 이쪽으로 나오는 거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얘랑 얘랑 수직이니까. 근데 각의 이등분선 항상 이쪽에 각의 이등분선도 나오지만 이쪽에 각의 이등분선도 나오니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양수를 쓸지 음수를 쓸지를 결정을 보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수인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기울기가 음수가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구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뭘 쓰느냐? 우리 절대값을 풀다 보면 이번에는 한쪽은 그대로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같아지는 이 상황. 이걸 우리가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다시 왼쪽으로 넘기시면 4x, y도 넘기면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y는 얼마예요? 그냥 2x입니다. 바로 요 선이 아마 원점을 지나가게 그려지나 봐요. 어쨌든 요 선은 무슨 선이 된다? y는 2x 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작업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 놈하고 요 놈의 각의 등분선. 이거는 지금 음수인 기울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얘랑 얘랑 하는 거니까 바로 갈게요. 또 똑같죠? x, y라는 가정된 점과의 거리니까 얘는 루트 10에다가
그대로 xy를 대입하면 그대로처럼 보이죠. 얘는 마찬가지로 루트 10. 여기도 xy 넣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없앨 거고요. 그대로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기울기가 음수인 걸 찾으셔야 돼요. 음수인 걸. 그러면 좌변을 넘기면 2x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y가 돼버리네요. 넘어가면 26이죠. 요거는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안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요 오른쪽에 부호가 반대로 꽂힌 거. 그래서 3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1. 요 버전으로 넘기면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얼마죠? 36이죠. x 더하기 y 마이너스 9는 0. 요게 이제 기울기가 음수가 돼서 요 녀석의 방정식은 x 더하기 그냥 쓸까요? y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럼 우리 마지막에 이제 내심좌표는 교점을 찾으시면 끝납니다. 둘이 연립하시면 돼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네. 3x 마이너스 9는 0이고 x는 그때 3. 3이면 y는 6. 이렇게. 3,6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면 9가 된다. 자, 이거는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많이 했죠. 여기 요 점이 고정된 점이고 C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점이 있는 라인은 요 라인, 요게 기준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펼친 다음에 직선으로 만든다는데 요게 이렇게 넘어오죠. 이건 쉽죠. 왜냐면 얘가 이제 기본 대칭이니까 4,2가 되겠죠.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요 라인에 대해서 넘어갈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수직으로 넘어가서 길이가 똑같게 여기 찍히는 거죠. 근데 요 점은 요 기준선 자체가 일반적인 직선이기 때문에 요거 구하려면은 관계식 두 개를 사용하셔야 되죠. 얘랑 얘랑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다. 얘랑 얘랑의 중점이 여기 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A2라고 이름을 짓고 알파, 베타로 가정해서 관계식 두 개를 연립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일단은 기울기를 먼저 체크할까요? 기울기는 x 증가량, y 증가량. 근데 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얘는 그럼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2베타, 마팔은 알파 마이너스 2. 그쵸? 여기까지. 이거 한쪽에다 넘겨 놓읍시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6은 0.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중점. 여기는 요 중점인데 중점을 구하면서 여기다 바로 넣을게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까 중점 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2, 2분의 4 플러스 베타. 이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가 되죠? 2분의 4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약분이 일단 되고요. 또 양변에 2 곱하면 4 플러스 베타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살아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면 마사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러면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하면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 아이고, 여기다 2를 곱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2를 곱할까요? 2를 곱하면 2알파 마사 베타. 이거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딱 10인가요?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를 빼시면 베타가 0이네요. 베타가요? 베타가 0이네. 그럼 베타가 0이면 알파는 마이너스 6인데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재밌네요. 마이너스 6,0으로 떨어지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6,0으로 떨어집니다. 왠지 여기 원점에 찍힐 것 같이 생겼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둘레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으시면 되고요. 실제 이 B점은 여기가 이제 최단거리일 때 B점이고 C점은 여기. 그래서 실제 도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상태겠죠. 최단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빼서 제곱이니까 100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요. 루트 104 답이 맞나? 이렇게 나온다고? 답이? 안 돼.
맞네요. 그래서 4로 얘가 나오니까 2로 꺼내고 26.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 그래, 2루트 26이 나오네요. 자, 17번입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그 자취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풀어요. 그걸 모르면 시간 관계상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실질적으로는 힘듭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을 먼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죠.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 적당한 외부의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딱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위에 점 하나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이제 P라고 하고 이 점은 A라고 할게요. 그럼 P점이 여기를 계속 돌죠. 따다다닥 찍히면 도는데 그 돌 때마다 AP 선분을 그은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내분되는 점을 하나씩 찍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M 대 N, 2대 1이라고 할까요? 일단 요 2대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2대 1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나는 P점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요 내분점에 찍히는 점들을 모았을 때 요 내분점이 모아서 뭐가 될 거냐의 자취를 먼저 볼 건데, 이게 대략적으로 봐도 P가 뺑글뺑글 돌다 보면은 이걸 똑같이 2분의 1로 쪼개다 보면은 이 점에서 점점 P점이 움직일 때마다 얘가 또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얘가 이렇게 찍혀 나갈 때마다 이 점도 이렇게 찍혀 나가요. 그래서 결론이 이게 뭐가 되느냐, 다 배우셨겠지만 원이 됩니다. 원. 결국은 얘가 원이 되는 자취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된다. 물론 이걸 그림으로 다 이제 표현해서 풀 건 아니고 식도 어느 정도 같이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는 원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요 점을 A, B로 가정을 하시고 요걸 X, Y로 가정을 하시고 내분점 구하고 막 관계식을 통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관련된 닮음의 성질을 알고 성질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보세요. 이 원의 중심이 여기죠. 이 자취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결국은 이게 평행이 돼서 닮음인 도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이 자취의 중심도 여전히 요 원과 몇 대 몇 내분을 형성한다? 2대 1 내분을 형성합니다. 2대 1 내분. 그래서 보세요. 한 점 A와 원 위의 움직이는 점 P의 M 대 N 자취 있죠. 이 M 대 N 자취 중심도 P점과 중심의 M 대 N 내분에 찍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P점하고 원의 중심만 잡아서 내분점을 똑같이 2대 1로 구하시면 여기가 이 자취의 중심 좌표가 딱 잡힙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계산이 시간 내에 풀립니다. 안 되면 계산이 힘들어요. 됐죠? 이렇게 일단 하나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반지름인데, 여기에 반지름이 만약에 R이잖아요. 이건 반지름이 약간 작죠. 근데 이 작은데 얘랑 몇 대 몇이냐 보세요.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으니까 이게 2대 얼마죠? 3입니다. 그렇죠? 2대 1이니까 전체 비율 3. 그러면 여기의 비율이 3일 때 여기의 비율은 2일 때의 비율을 가져요. 그러면 요 반지름이 얼마가 되느냐? 원래 있던 요 아래다가 3분의 2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닮은 비를 쓰시면 여기에 반지름을 K라고 하면은 그냥 뭐 K 대 R은 이게 2만큼이면 얘는 3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죠.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반지름은 기존에 있던 반지름 있죠. 기존에 있던 반지름에 더한 것분의 점에 가까운 쪽의 비율. 이게 반지름이에요. 자취, 원, 반지름.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심좌표 구하는 거랑 반지름에 구하는 거랑을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계산이 용이하게 끝납니다. 됐죠?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다 풀게요. 이거는 그냥 놔둡시다. 어차피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2는 한 요 정도 잡읍시다.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0. 헛소리 한다. 여기 점 하나. 그 다음에 1,3인데 한 이 정도 되겠죠. 1,3. b는 1,3. 됐죠? 이걸 잇는 선분 AB. 요 AB. 요 AB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P점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원이 등장해요. 원. 원이 얼마냐면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0인데 이게 보세요. 여기 3,0이니까 이 정도 찍히고 원이 여기에 딱 닿아요. 반지름이 여기가 3이고 반지름 3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닿게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실제로 이걸 크게 그리다 보면 저 상황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설명하기 위한 편의상 이 원을 약간 과장해가지고 한 요 정도만 하게만 그릴게요. 요 정도만. 알겠죠? 요 정도만 하게 그릴게요. 이것도 좀 큰데 요 정도 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원이 있다고 쳐요. 좀 이제 원래보다는 작게 그린 거죠.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원 위를 또 누가 돌아다니냐면 Q점이 돌아다녀요. 난리가 났습니다. 얘도 막 뱅글뱅글 도는데 얘도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러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일 때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 P점을 극단적으로 여기 끝에 있는 상태에다가 고정을 딱 시켜 놓을게요. 끝에. 여기다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P점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고 Q점이 여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는 PQ 선분을 그어가지고 PQ 선분의 몇 대 몇 내분 2대1 내분한 놈을 찍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상황이랑 똑같아요. 여기 위를 뱅글뱅글 점이 돌고 외부에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2대1이 되는 내분점을 찍을 거라고. 그럼 이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근데 이 원의 중심 좌표는 이 중심과 2대1 내분점 위치, 반지름은 3분의 2의 크기. 됐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에 2대1이 되는 점을 하나 찾아요. 내분점 공식을 쓰시면 되죠. 잠깐 여기 데리고 오면 1,3이라는 요 끝에 점과 원의 중심 3,0과 2대1이 되는 라인을 찾으면 분모는 3분의 이렇게 곱하면 여기다 쓸까요? 이게 편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6, 7이죠. 7인가요? 맞죠? 그렇죠? 맞죠? 3,0요? 귀찮게 나오겠네. 분수 나오네요. 분모는 3이고 y좌표는 얼마입니까? 0이고 3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3분의 7,1이 되죠. 3분의 7,1. 여기가 3분의 7,1이에요. 3분의 7,1.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자취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 이렇게 원. 근데 이 원의 반지름도 필요해요. 근데 이 반지름을 구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커다란 반지름이 3일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이 이만큼이니까 3분의 2의 비율. 근데 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 3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R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은 3분의 2배. 그죠? 3분의 2배니까 2. 그죠? 여기 반지름이에요. 그렇구나.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여기는 P점을 이쪽에다 둘 거예요. 이쪽 끝에.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했던 상황이랑 여기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막 잡아가지고 자취를 구해보면 이 자취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중심 기준으로 원이 돼요. 원. 자, 근데 여기 있는 여기랑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의 자취의 중심을 잡으면 얘랑 얘의 2대1 내분점이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구해볼게요. 그냥 직선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2대1. 그럼 얼마죠? 3분의 흉 하니까 얼마? 4. 여기는 0이죠. 그래서 3분의 4,0이에요. 여기에 3분의 4,0 되는 지점. 여기에 원이 똑같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원의 반지름이나 여기서 생기는 원의 반지름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3분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생기는 요 원, 이쪽 끝에서 생기는 원,
그때 중심점, 그때 중심점.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끝에서 생기는 중심하고 여기에 끝에 생기는 중심을 이렇게 잇잖아요. 알겠지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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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동일하게 2대1, 2대1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평행이에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근데 이 P점이 여기 끝에만 있고 여기 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P점이 여기 중간에 다다다닥 찍으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P점이 움직일 때마다 이 원하고 연결을 시켜가면서 자취를 걸 거고 그 자취는 이 빨간색 원보다 살짝 이 대각선으로 약간 비껴난 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P점을 움직일 때마다 원이 살짝씩 이동합니다. 크기는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가 P점을 이동할 때마다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부터 이 초록색 원까지 스무스하게 주르륵 움직여가면서 계속해서 원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P점을 내가 여기서부터 모든 P점을 찍어가면서 자취를 구하다 보면 이 원이 조금씩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알겠죠?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 원이 있고 오른쪽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약간씩 원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원이 처음하고 끝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 반 원은 유지되고 여기도 이렇게 반원이 유지되고 중간엔 이게 두루룩 이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사각형의 모양을 띠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렇게. 일종의 알약 모양이 되는 거죠. 알약 모양. 그래서 얘도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주르륵 자취가 연결돼서 생기고 이쪽은 반원, 이쪽은 반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약 모양이 돼요. 알약 모양. 그래서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기존에 있던 원의 전체 넓이가 되는 거고 이 중간에 사각형이 하나 껴서 넓이가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알약 모양의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자취로 나타낼 수 있는 점들이 되는 거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알약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중심좌표랑 여기 중심좌표가 아까 얼마였죠? 요게 중심좌표고 요게 중심좌표였죠. 요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잠깐 여기다 그냥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중심 잡고 이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 됐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요 길이잖아요. 근데 얘가 2대1이었고 여기도 어때요? 2대1이었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요게 1대3입니다. 1대3. 그죠? 여기가 1, 여기가 2면 여기 3이니까 1대3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의 3분의 1이 이 길입니다. 간단하게 떨어지면. 근데 여기 길이를 구해보면 얼마죠? 빼서 제곱이니까 3루트 2. 이게 3루트이기 때문에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예요. 여기가 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이면 요게 이제 지름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는 요 녀석의 반지름이 얼마였죠? 2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 해가지고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니까 일단 4루트 2. 거기다가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그냥 어때요? 원 한 덩어리의 넓이니까 반지름이 2잖아요. 2제곱 파이, 즉 4파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도형의 넓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값이 이제 4가 되는 거고 B 값은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겁니다. 둘이 더하시면 8로 떨어진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원 위의 한 점과 외부 한 점을 이었을 때 자취가 다시 원이 되는데 요 크기의 비율은 전체 비율 3분의 이 점까지의 비율 3분의 2의 반지름의 넓이 그리고 중심좌표는 원래 있던 중심좌표랑 2대1 내분점에 그대로 또 하나 중심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